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많은 비즈니스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가 더욱 그런데요. 스몰 비즈니스들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보다도 생존하기 위해 더더욱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스몰 비즈니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띈다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아침 보도한 내용인데요. 스몰 비즈니스들이 팬데믹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재빠른 최신 기술 도입이라는 겁니다. 수년 전부터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전환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 상업의 90% 가까이는 오프라인에서 통했습니다. 네. 식당과 서점, 요가 스튜디오 등 업소들은 오랫동안 손님들을 직접 받아 영업해왔고요. 그런 매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온라인 세계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네, 온라인 세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예로 웹사이트 개설입니다. 물론 비즈니스에서 웹사이트를 활용한다는 게 새롭다고는 절대 할 수 없죠. 하지만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들은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하더라도 충분히 영업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팬데믹 이후 옷가게나 책가게 등 일부 비즈니스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보고 온라인 주문을 받기도 하고요. 또 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여기서 어떤 걸 판매하는지 그런 걸 웹사이트에 올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클로즈된 한인업소들과 많은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웹사이트를 개설했던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적더라고요. 아하,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20%도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도 지금은 다 웹사이트를 이제 새로 개설을 하겠다, 오픈하겠다가도 이제 얘기들 하셨는데 이 웹사이트 외에 또 다른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식당들이 요즘 많이들 그 식당 내 식사 서비스 재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 픽업과 배달 서비스를 줄이진 않았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여기에 관련 앱을 많이 씁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계산할 때도 그런데요. 이 업소 안에서 계산을 해야 할 때 그 현금 안 받는 곳이 많이 생겨났죠. 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크레딧 카드까지 주고받는 걸 꺼려해서요. 프리페이드 방식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서로 대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산 방법을 선호하고 이렇게 비대면 결제 서비스 기술을 적용하는 비즈니스들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카드 이런 거 말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미 결제하고 그냥 픽업만 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꽤 일찍 시작이 됐었고요. 저도 지난 주말에 한 설렁탕을 좀 픽업하러 갔더니 네. 요번에 몇 번 이제 그 집에서 이 픽업을 했던 그런 집인데 네. 예전에는 이렇게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드리면은 이제 프린트아웃해서 사인을 하라고 주고 그랬는데 이제 예. 또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계 자체에 직접 사인을 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볼펜 만질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사인을 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한 가지 거기에 추가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팁을 넣는 화면을 이 항목을 집어넣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10%, 15%, 20%, 25% 돼 있어가지고 그 빤히 보는데 그거 참, 예? 네. 그 팁을 조금 줄 수도 없고 말이죠. 네. 그거 참 좀 민망하다라는 생각을 좀 이번 주말에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한인 모든 분들이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네? 아니 마스크 썼으니까 모르라고 믿고 네. 어쨌든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내가 종이를 받아서 사인을 하고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리고 그랬는데 그거 막 딱 빤히 보면서 몇 퍼센트의 표시를 하나 이러고 쳐다보는데 그거 네. 상당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하, 네. 앞서 웹사이트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새로운 물건을 고르거나 할 때는 꼭 웹사이트를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죠. 그리고 웹사이트가 마련이 안 돼 있으면
아, 이 집은 좀 구식인가? 아직 비즈니스에 좀 신경을 덜 쓰나? 이런 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더라고요. 그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한데 엄청난 신기술은 아니더라도 이 스몰 비즈니스에서 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더라도 이런 기술 이미 적용해서 지금 영업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으로 오프라인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뭔가 하기 전에 고민도 오랫동안 해보고 기술 하나 적용하면 그 다음 또 다른 기술 도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시간 갖고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스몰 비즈니스들이 기술을 도입한다는 건 단 몇 주 안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네. 이건 사실 몇 년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었는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적용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기술 도입이 옵션이라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됐다면 네. 지금은 옵션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선택권 없이 살아남으려면 그저 할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뜻인데요. 네. 그래서 뭐 3년에 걸쳐서 도입될 사이클이 지금은 3주 안으로 와. 그렇게 압축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여기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선택권 없이 살아남으려면은 그저 할 수밖에 없다는 뜻. 이거 아주 정말 저 명언인 것 같은데 그렇네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제 맞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네. 무조건 자기 홈페이지 만들고 자기 제품들을 다 소개하고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가 소개한 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필라델피아에 있는 엉클 바비스라는 곳인데요. 커피도 팔고 책도 팔고 약간 카페와 서점을 합한 듯한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네. 근데 보통 미국인들이 책 산다고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한 곳 있죠. 아마존입니다. 네. 싸기도 하고 배송도 빨리 되고. 예. 근데 엉클 바비스와 같이 동네 책방의 경우에는 그들만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커뮤니티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존과는 차별화됩니다. 북클럽 같은 거나 아니면 작은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동네 책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이런 장점이 퇴색돼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엉클 바비스라는 책방 겸 카페에서도 기술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북샵이라는 온라인을 통해 책을 판매하고요. 또 라이브라 FM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오디오북까지 판매에 나섰습니다. 네. 또 화상통화 앱 줌을 통해서는 이벤트 진행하는데요. 작가와 만나거나 아니면 책이나 뭐 이슈에 관해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비즈니스 주인이 흑인인가 봐요. 그래서 이 조지 플로이드 죽음 이후에 사실 시위가 이어지고 나서 흑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애용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네. 많이 일어났는데요. 반인종 차별에 관한 책들 판매도 늘어나서 이 엉클 바비스 온라인 판매가 꽤 급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론과 기금 모금, 고펀드미 캠페인에 아직까지도 많이 의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등 기술을 도입해 나서도 비즈니스 영업이 예전 같지 않고 여전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전보다 많이들 나가다니는 분위기긴 합니다. 지난 주말 그로브몰이나 아니면 그 까마리오 아울렛 등 쇼핑하는 곳이 이전처럼 북적였다는 그런 얘기를 그래요?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식당 안에도 손님들이 꽤 많이 이제 앉아서 식사하고요. 아하, 네. 하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처럼 마음 놓고 생활하는 데는 여전히 주저함이 있고요. 영업 재개에 나선 비즈니스들도 이전처럼 영업하지 못하고 제약을 많이 받죠. 수용 인원수가 제한되니까 면적이 작은 곳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기술이나 새로운 장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지출도 크고요. 그래서 온라인 등 기술 도입했더라도 비즈니스가 빚을 안 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바라는 곳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업주들은 오프라인 가게들이 갔던 그 정겨운 모습,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온라인과 같은 기술 도입으로는 이 역경을 이겨나가기가 충분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워싱턴 포스트도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일부분 전환된다는 건 아마존이나 월마트과 같은 대기업들과의 경쟁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는 의미고요. 참, 그런 그렇죠. 점에 있어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픈 테이블은 앞서서 식당 4곳 중 한 곳은 다시 문을 열지 못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하버드대와 시카고대학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전국에 10만 곳 이상에 달하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영구히 문을 닫았고요. 리서치 업체 이마케터는 올해 전국 오프라인 쇼핑에서 판매가 14%, 4조 2천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관측했고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만 갖고 메이크업 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뭐 업주 여러분들은 그저 계속해서 아이디어 생각해내고 또 그걸 시도해 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많은 비즈니스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북가주 오클랜드에 있는 와인바 오디네어는 비싼 와인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건 실용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요. 대신 손님들에게 원하는 와인 병수, 거기에 쓰고 싶은 금액 정도, 그리고 원하는 와인 스타일을 적어서 내게 합니다. 그럼 가게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이런 거를 추천해주는 방식을 시도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문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영상으로 찍어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뭐 트레이너들은 이제 훈련 영상을, 그리고 헤어 스타일리스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머리 자르고 염색할 수 있는 방법을, 테라피스트들은 스스로 마사지하는 방법 같은 거를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일단 다 해보고 시도해본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처음에 코로나19가 막 이제 퍼지기 시작할 때 횟집에서, 포항에 있는 어느 횟집에서 드라이브 뚜루를 처음에 시작해서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런 아이디어를 짜내려면 와,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회를 잘라서 담아서 네. 밖에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픽업해서 사간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주문을 하면 만들어서 드라이브 오. 뚜루를 통해서 이제 픽업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음. 미국에 있는 드라이브 뚜루를 차용해서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는 어떤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서치를 많이 해봐야지 아이디어를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냥 뭐 대기업들이야 뭐 다 그런 게 그렇게 뭐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충분히 다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한인업소 같은 이 중소기업들, 아주 소기업들은 정말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도 어떻게 만드는지도 우선 좀 문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우리 한인 사회는 또 없고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 뭐 한인회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웹사이트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좀 도움을 준다든지 말이죠. 이런 좀 실질적인 그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세 기업들이 어떻게 홈페이지를 또 만듭니까? 그것도 돈 그렇죠. 주고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또 꽤 자금이 필요할 거고, 네. 어떻게 해야 어떻게 만들지도 또 아이디어도 없을 텐데. 그렇죠. 컨설팅이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세미나도 좀 하면서 그런 걸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의 마음을 사는 방법에 그렇죠.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익 창출도 이익 창출이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저도 투고를 굉장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곳에서 투고를 해서 먹어봤는데요. 역시 정성과 맛이 느껴지는 집에는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도. 정말 성의 없이 네. 투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탕에 들어간 고기들이 말이죠. 뭐 그냥 너무 그냥 삶아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런 집도 있고 어느 집은 또 너무 그냥 오래돼 가지고 냄새도 네. 나고 말이죠. 그런 집도 있고. 이게 뭐 다시는 내가 이 집은 안 가. 이제 이렇게 되고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럴 때일수록 정말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맛있게 이렇게 해야 다음에 또 찾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